가난해서 친구조차 없던 소녀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왔는데 수학여행이란 학교에서 학습활동의 일환으로 관광지를 여행하는 일을 말합니다. 여행이라고 하면 무조건 학생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의외로 학생들 중에 수학여행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소극적이고 말수가 없는 학생들인데요. 특히 친구가 없는 학생이라면 이 수학여행이 의외로 고되고 힘든 시간이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수학여행지였던 한국 땅에서 한국 부부의 호의 때문에 눈물을 펑펑 흘렸었다는 일본 여중생의 경험담입니다. 친구가 한 명도 없었다던 그녀는 한국인 부부 때문에 평생 동안 간직할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현재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일본인 여대생입니다. 한국은 제게 정말 고마운 국가예요. 새로운 제 인생을 열게끔 도와줬거든요. 한국에서 새 미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말이죠.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건 중학교 마지막 수학여행 때문이었어요. 당시 저는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수학여행을 가지 못할 뻔했는데 정말 다행이었죠. 그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으니까요. 저는 일본 오사카에 있는 사립중학교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다들 제가 사립학교를 다녔다고 하면 부유한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전혀 아니죠. 오히려 저는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왜 사립중학교에 다녔냐면은 부모님이 꼭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학벌 콤플렉스가 심한 사람이었거든요. 늘 제게 말씀하셨죠. 배운 사람은 달라.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공부에 관한 거라면 뭐든지 지원해줄 수 있어. 그래서 전 가난한 것에 대해 아무런 불만이 없었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찢어지게 가난했을지 몰라도 적어도 부모님의 사랑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받으며 자랐기 때문이죠. 그러나 때로 조금은 슬플 때도 있었답니다. 학교에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들이 절 따돌렸냐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저를 따돌리지 않았어요. 그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저도 그들과 친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거든요. 왜 굳이 그랬냐고 물어보시려나요? 아무래도 사립중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그런지 제 주변 대다수의 친구들이 부유한 가정 안에서 자랐습니다. 저와는 다르게 돈 걱정 없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그들은 사실 처음부터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때로는 전밥을 사 먹는 것도 아까워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는 날이라면 그것을 아껴서 새끼를 때우거나, 그러나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도시락은 먹다가도 남기면 그만이고 버리는 것에 아까워하지 않았죠. 간식과 음료수도 떡하면 사기도 했어요. 그들은 그래도 상관없겠지만 아쉽게도 제게는 그럴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음료수를 카페에서 제 돈으로 사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길에 널린 자판기 음료가 전부였죠. 아무튼 친구들과 함께면 그렇게 생활해야 하는데 저는 그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생 때는 이런 적도 있었죠. 친구들과 함께 햄버거 가게에 갔는데 홀로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고 멍 때리며 친구들이 먹는 걸 바라볼 때가 많았거든요. 자기들끼리만 먹는 친구들은 또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럴 때마다 친구들은 애써 제게 햄버거를 사주거나 자신의 것을 양보해주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니 친구들도 불편해 보였어요. 저 역시 눈치가 보였고 말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전 친구들을 멀리하게 된 것입니다. 친구와 함께면 돈 나갈 곳이 많이 생기니깐요. 그렇다고 친구를 포기할 수가 있느냐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가난이라는 건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존재인 걸 아시려나요? 가난 앞에 무너지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그것이 무척이나 강한 힘을 가졌기 때문이죠. 이것은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제게 또 다른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학교 3학년 마지막 수학여행이었죠. 수학여행. 저는 한 번도 초등학생부터 중학생이 될 때까지 수학여행이라는 것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단 보통 중학교에서는 그룹으로 나눠서 각각 논의해 하루 계획을 세운 후 수학여행을 가게 되는데 친구가 없어서 들어갈 그룹이 없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죠. 돈이 많이 깨지니까요. 심지어 이번 3학년 수학여행은 목적지가 한국으로 정해졌습니다. 비행기 값까지 합쳐지니 어마어마했죠. 저는 어차피 수학여행 가본 적도 없고 갈 생각도 애당초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 가정통신문을 받자마자 가방에 꾸기듯이 넣어버렸죠. 그런데 학부모 서명을 받아가기 전날 부모님이 절 부르시더라고요. 이거 뭐니? 왜 얘기 안 했어? 어머니가 들고 계셨던 건 수학여행 참가 동의서였습니다. 어차피 별로 가고 싶지도 않은걸요. 저는 애써 무덤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한숨을 크게 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아이리가 한 번도 수학여행을 가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다짐했어. 너의 중학교 마지막 수학여행은 꼭 보내주기로 말이야. 어머니는 수학여행 참가 동의서에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솔직히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태어나서 수학여행이라는 것을 경험해보고는 싶었으니까요. 여행지는 한국이었습니다. 옆 나라의 역사에 대해 배우는 것이 이번 수학여행의 목적이었기 때문이었죠. 솔직히 저는 해외여행을 간다는 사실 자체에는 기대가 많았지만 수학여행이라는 원래 취지 자체에는 별로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친구도 없이 혼자서 그 시간들을 버텨야 한다는 점에서 수학여행이 지루하고 재미없을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나쁘진 않았습니다. 원래 혼자였기도 했고 홀로 전철밖 풍경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에 빠지기도 하고 난생 처음 타보는 비행기 내부를 구경하느라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지루할 틈이 없었거든요. 물론 시끌벅적한 그 환경에서 나 홀로 대화할 누군가가 없다는 점. 이런 설레는 감정들을 공유할 친구가 없다는 것은 무척이나 외로운 사실이었지만 말이죠. 부모님과 함께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종종 들었어요. 그래도 부모님이 큰 마음 먹고 보내주신 여행인 만큼 1분 1초도 아깝지 않게 보내고 오자는 생각으로 버텼던 것 같네요. 제주도 한 여행지 테마파크에서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곳에서 2시간 동안 자유시간을 주었죠. 그러나 제게 자유시간만큼 끔찍한 것은 없습니다. 마치 수업이 끝난 후 쉬는 시간 같죠. 남들은 친구들과 수다 떨 시간에 저는 늘 홀로 수업 종이 치기만을 기다리던 그 지옥 같은 쉬는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전 친구도 누구도 없었기 때문에 저 혼자서 2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이곳을 둘러보고는 싶었어요. 그래서 그저 친구들로부터 멀찍이 서서 그들이 가는 곳을 따라다녔죠. 그런데 친구들이 그것을 눈치챘는지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다가 어디론가 뛰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전 그렇게 또 혼자가 됐죠. 물론 혼자서도 이 테마파크를 충분히 즐길 수는 있었습니다. 볼거리도 많았고 신기한 것들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저 혼자서는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고 오히려 혼자라는 사실 때문에 이 순간을 즐기려 하면 할수록 더욱 외로워지기만 했습니다. 주변에 학생들뿐만 아니라 커플들도 많았는데 친구도 없이 혼자서 걷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전말 없이 눈에 보이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죠. 그러다 눈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들어왔어요. 선생님이 나눠주신 생수 한 병으로 하루를 버티기엔 턱없이 부족했고 이미 다 마셔버린 덕에 목이 말라도 마실 물이 없었던 상태였어요.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아이스크림 가격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돈을 주고 정말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다고? 전 깜짝 놀라 제 지갑을 바라봤습니다. 수학여행에 오면서 받은 용돈도 얼마 없었기에 저런 간식을 사 먹을 상황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결국 축 처진 어깨와 함께 벤치에 돌아와 앉았습니다. 제 발걸음에는 미련이 가득했죠. 여기저기 시끌벅적하고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따뜻해 보이는 분위기에 테마파크와 다르게 절 둘러싼 주변 공기는 차갑게만 느껴지더군요. 제 시야에 무언가 들어왔어요. 그것은 바로 벤치 앞 가게에서 팔고 있던 아이스크림이었죠. 처음엔 학교 동급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게 아이스크림을 건넨 사람은 선생님도 학급, 친구도 아닌 바로 그곳을 구경하고 있던 한 한국인 부부였어요. 심지어 그들은 제가 일본인이라는 확신이 없었는지 알아들을 수 없는 한국어로 아이스크림을 먹으라고 내밀었죠. 전 기억나는 대로 영어를 사용해 이곳에 여행 온 일본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들은 일본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알더라고요. 여성은 환하게 웃으며 괜찮아. 이거 먹어. 라고 말하며 아이스크림을 건넸습니다. 녹는다며 서둘러 받으라는 말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아이스크림을 받아서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괜찮으면 우리랑 같이 여기 구경할래?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다가온 그들은 뜬금없게도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표정을 바라본 저는 그들이 진심으로 선의로서 제게 제안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아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혼자 있는 제가 마음에 쓰였는지 함께 동행할 것을 제안한 것이었죠. 전말 없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데 그들은 분위기를 풀기 위해 제게 여러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나이는 몇 살인지 같은 질문 말이에요. 그 덕분에 어색했던 분위기가 조금은 풀어졌고 말이죠. 그들은 함께 테마파크를 걸으면서 이곳저곳을 알려주고 저와 함께 사진도 찍어주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누군가와 함께라는 생각이 든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수학여행을 온 이후 저는 처음으로 웃음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왜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지, 일본어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한 게 많았지만 그때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물어볼 시간이 너무나 아까웠거든요. 그날 제 시간은 처음 행복이라는 것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딜 가든 사진을 찍어주었고 맛있는 것도 사주었어요. 제 핸드폰에는 하늘이나 길거리에 핀 들꽃 같은 사진들밖에 없었는데 그랬던 사진첩에는 어느새 친구가 된 그들과 함께 찍은 사진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헤어지기 전 제게 일본말로 응원을 해주었어요. 있잖아. 우리는 너와 오늘 함께하면서 느낄 수 있었어. 너는 무척 좋은 사람이라는 걸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금방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생겨날 거야. 꽃 주변엔 나비가 오기 마련이니까. 그리고 초조해하지 마. 꽃이 피는 시기는 꽃마다 다 다르거든. 너는 겨울에 필 수도 여름에 필 수도 있는 꽃이야.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떨어지더군요. 아무런 저항 없이 말입니다. 그때 느꼈던 미묘한 감정은 아직도 설명할 수가 없네요. 그렇게 한동안 멍하니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그분들도 많이 당황했었죠.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포옹 이후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들과 헤어지는 게 싫었어요. 처음 모였던 집합지로 다시 걸어가면서 방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이 정말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신 그럴 일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저 모르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준 한국인들의 감동에 울컥했지만 애써 울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그리고 코를 훌쩍이며 결심했죠. 반드시 한국의 대학교로 유학을 가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지금 멋지게 이루었어요. 학업에는 소홀하지 않도록 아르바이트를 간간히 하면서 자금을 모을 수 있었고 한국어 책도 주변을 수소문해 공짜로 받아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했거든요. 지금은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원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액 장학금도 받았어요. 부모님의 손을 빌리지 않고 생활할 수 있죠. 이 모든 건 그 한국인 부부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그들과 함께했던 2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은 제가 힘껏 달릴 수 있는 힘을 주었고 우울하고 외로울 때마다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주었거든요. 지금 그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그 순간처럼 우연히 그들과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자칫하면 후회할 뻔했던 수학여행이 한국인 부부 덕분에 평생 잊을 수 없는 행복한 추억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그 여중생은 한국어를 공부하고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면서 한국행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뿌듯해지기도 하지만 가난 때문에 우울한 어린 시절을 보냈었던 소녀가 새로운 꿈을 꾸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훈훈하면서도 기특하게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으로 유학을 온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러한 한국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2017년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으로 유학 온 이유를 선택하는 질문에서 유학생들은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 때문이라는 답을 35.8%의 인원이 선택하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나눠주고 친절한 행동을 베풀더라도 이에 대해 고마워하거나 보답하려고 하는 반응은 모두가 똑같을 수는 없는데요. 그럼에도 한국에 관심을 갖고 한국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외국인들이라면 따뜻한 관심과 많은 응원을 주고 싶어지네요. 수학여행으로 온 한국에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는 일본 여성의 사연.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